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죠. 이어서 이 금주의 정치 전망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김찬희 부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찬희 부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격상되면서 전체 이 출연자들의 전화 인터뷰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얼굴을 뵙지 못하고 이 전화 인터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떠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문가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부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2.5단계를 시행한 지 일주일 됐는데 네네.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줄진 않고 있고 오히려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1,000명 넘은 부분이 좀 많은 분들한테 좀 충격을 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심리적으로 이제 1,000명을 넘었다는 게 이제 충격이고요. 예. 실제로 이제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동안 우리가 1단계를 좀 한 달 정도 경과를 했죠. 예. 이때 아마 폭발적인 성장이 있지 않았는가, 바이러스의 확산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빨리 지금 제압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병상 확보 상황이나 이런 게 참 좀 걱정인 것 같아요. 좀 네. 전에 이 전문가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네. 일단 좀 병상 확보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병상이 뭐 어저께 발표한 것으로 보시면 지금 매일 이제 1,000명 이상이 20일간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고 예. 7,500개 정도 병상을 더 추가해서 가용할 수 있는 병상과 추가할 수 있는 병상을 합쳐서 12월 말까지 1만 명의 병상을 확보하겠다. 지금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이 충분치 않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3개 정도밖에 안 남은 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확산이 많이 된다는 게 문제가 될 것이고 이 지금 계획도 매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가정한 건데 이거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면 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지금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사실 그 몇 주 전에 그 전문가들은 1,000명 했었는데 네. 막상 1,000명까지는 되겠느냐라고 하는 좀 안일함이 있었거든요, 사회적으로. 네, 네, 네. 근데 1,000명이 넘고 나니까 다들 이제 걱정과 충격, 좀 공포감까지 갖게 되는 상황인데 이 병상 부족 문제를 좀 민간 병원과 함께 좀 이 협의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필요하죠. 네. 정부가 나름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 사실 병상 증가의 절실함이 좀 약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라고 보는데 첫 번째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1단계는 이제 10월 11일, 11월 14일 한 달 유지하는 거 이게 좀 낙관적으로 좀 사태를 본 면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한데 특정 집단의 책임을 좀 집중시키는 좀 그런 좀 그것도 이제 안일한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초기 때는 이제 신천지 얘기가 나왔었고 두 번째 또 8.15 집회 얘기가 좀 나오면서 예. 이게 사실 어떤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좀 경각심이 좀 약화되는 좀 계기가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민간병원하고도 좀 많이 관계를 해야 되고 좀 의료 문제도 이 문제에서 과거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좀 함께 푸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이런 가운데 약간 이제 주목받는 게 이 경기도가 이제 병상 이 네. 격리시설 긴급 동원 명령을 시행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네. 이게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네, 비상한 상황에서는 좀 노멀한 그런 대책 갖고는 해결할 수가 없죠. 예. 평소에는 좀 이게 과하다, 좀 심하다 하는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해갖고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를 대처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병상 격리시설에 긴급 동원 명령을 시행 검토한 게 또 하나가 되겠고요. 또 하나 또 필요한 게 이제 우리가 1차 때 우리가 진행을 했던 재난지원금 같은 예. 보편적인 전 국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2.5단계를 사실상 좀 오래 유지한 거죠. 3단계로 빨리 못 넘어간 게 3단계가 되면 전국적으로 문 닫는 업소가 50만 개다. 이런 이제 추산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국민 생활이 3단계가 됐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경제 중단이 될지 않을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데 이럴수록 정부가 좀 더 평소와 다른 강력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즉 응급적인 수단, 평소에는 노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수단들을 강력히 동원해서 이 두 가지 조치를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긴급동원 명령 경기도와 같은 이거와 함께
1차 재난지원과 같은 재난지원금을 다시 또 투입을 해서 예. 이 재원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재원은 지금 재난연대세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 세금을 또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아니면 또뭐 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재원을 도입을 해서 강력한 지금 경제회 정책을 한꺼번에 써야 될 그런 비전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3차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제 본격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문제와 함께 논의를 네네. 시작해야 한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국회가 지금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임시국회도 결국 코로나가 이제 비껴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결국 이제 이 확진 환자와 이 접촉한 의원이 나오면서 네. 이 국회 이제 필리버스터도 이제 종결이 됐고요. 지금 이제 이 대북 전단 금지법 이 부분에 대한 이 국회 필리버스터는 계속되고 있는데 네. 일각에선 그런 것 같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야당의 반론권을 좀 막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네. 소장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김병기 의원이 이제 확진자하고 접촉하는 문제가 이렇게 되면서 처음에 좀 문제가 됐고, 예. 어쨌건 필리버스터가 지금 이제 3분의 2, 180명 이상의 표를 얻어야지 이제 종결이 되는데, 3분의 2 표를 받아서 좀 종결된 상황이죠. 예. 그래서 국정원법 개정안이 좀 통과되고 그랬는데,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국회도 이제 예외가 아니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까 경제 얘기도 했지만 좀 더 정상적인 나라로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니까 예. 실제로 완전히 중단하기보다는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코로나 문제를 포함해서 꼭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방역 조치를 강력히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좀 안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럴 것 같으면은 이 국정원법 개정이라든가 지금 대북전단 금지법 네. 이 부분의 처리 자체를 미루는 게 오히려 그 코로나에 대응하는 건 아니겠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런 면도 있죠. 예. 이 내일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또 열립니다. 네네. 코로나 상황이 워낙 위중해서 이 얘기를 좀 뒤로 미뤘는데, 네.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징계,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네네. 지금 중요한 어떤 일이 있었죠. 지금 열린민주당에 예. 실제로 최강욱 의원이 법안을 하나 발의를 했죠. 예.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에 1년간 출마 금지법을 발의했는데 이게 중요한 어떤 신호라고 보이는데요. 예.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윤 검찰총장이 해임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다음 대선이 2022년 3월로 예상돼 있으니까 예. 1년이 넘는 기간이 남게 되죠. 따라서 해임이 되면 오히려 출마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1년간 출마금지법이 발의가 됐죠. 근데 만약에 임기를 다 채워서 7월 22일 날 임기가 끝나게 되면 다음 대선에 못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1년간 출마금지법이 발의된 것 자체가 여권에서는 해임 옵션을 선택해서 없앤 거 아니냐. 네, 실제로 정직 방향으로 방향을 지금 잡은 게 아니냐. 네. 내년에 내일이죠. 내일 그래서 6개월 정직 또는 3개월 정직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은 신호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1년간 출마금지법이 아니냐 이런 거로 이제 관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여론조사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높이 나오잖아요. 네네.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 모양이네요. 네, 추 장관이 사실상 강력한 조치를 취할 때마다 사실 당정 지지율이 떨어졌고, 예.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도 올라갔고, 더 문제는 검찰개혁의 명분도 좀 오히려 국민적 명분이 떨어지는 그런 식의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거든요. 네. 거기다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추 장관은 강펀치를 사실 2개 맞은 상황이죠. 하나는 서울행정법원의 윤 총장 직무정지 처분이 집행유예 결정됐고, 그렇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윤 총장 감찰 전 과정이 중대한
절차적 숨결이 있다. 이렇게 두 번의 강펀치를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해임으로 이제 결정이 됐다가 예. 다시 이게 법원에서 징계 처분 집행정지 다시 이게 결과가 나온다면 그러기 상태인 상황에서 펀치를 하나 더 맞으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도 해임이란 강펀치는 좀 쏘기 어려운 그런 식의 어떤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찬희 부소장이 이제 보시기에는 음. 열린 민주당의 최강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나 또 현재 추세를 봤을 때 해임보다는 네. 6개월 정직 뭐 이런 정도의 이 징계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게 네. 나오면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다 이런 얘기네요. 예, 큰 타격이 있죠. 왜냐하면 6개월 정직도 좀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예. 법원에서 6개월 정직도 사실상 해임에 가깝지 않느냐. 왜냐하면 임기가 7월이니까 거의 다 끝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6개월 정직이건 해임이건 과하다고 보서 과거처럼 또 얼마 전에 서울행정법원처럼 집행정지 결정이 난다면 실제로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3개월 정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네. 내일 좀 지켜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일단은 징계가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러면은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내년 초 개각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아무튼 뭐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하고 위중한 상황입니다만 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그 결과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는데 아무튼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금주의 정치전망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김찬희 부소장이었습니다.